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새벽 5시, 유라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5살의 유라는 남편 강민과 결혼한 지 1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단정히 메고 시어머니 김 여사가 좋아하는 황태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 7시경 시어머니 김 여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65살의 김 여사는 여전히 건강했지만 최근 들어 관절염 증상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유라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늘 완벽했습니다. 너무 과하지도 너무 냉담하지도 않은 적당한 친절함이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매일 이렇게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우리 며느리 참 부지런하네. 김 여사는 며느리의 부지런함과 효심에 감사했습니다. 유라는 시어머니의 칭찬에 겸손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황태국 끓였어요. 관절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고마워. 내 덕에 이 나이에도 건강하게 지내는 것 같아. 유라는 정성스럽게 식탁을 차렸습니다. 바깥에서 남편 강민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40살의 강민은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 준비됐어요. 어서 와서 드세요. 유라가 남편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강민은 아내의 정성에 고마움을 표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매일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고마워. 당연한 일인걸요.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고 했죠? 든든하게 먹고 가세요. 세 사람은 화목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유라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살피며 더 필요한 것이 없는지 챙겼습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는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강민이 출근한 후 유라는 설거지를 마치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후에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잠시 나갔다 올게요. 점심은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을 테니 데워 드세요. 그래, 너무 집안일에만 매이지 말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야지. 김 여사는 며느리를 이해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라는 감사하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유라가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차가운 눈빛, 계산적인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유라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래된 친구 미진을 만났습니다. 왔네, 유라야. 미진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유라는 주변을 살피더니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오늘도 아침부터 완벽한 며느리 연기하느라 힘들었어. 미진은 쿡쿡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도 벌써 10년이나 했으니 이제 곧 보상받을 때가 됐잖아. 유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강남의 빌딩 2채, 압구정 아파트, 그리고 예금만 해도 10억은 넘을 거야.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남편은 의심 안 해? 유라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민, 걔는 날 너무 믿어. 완벽한 아내, 효도하는 며느리. 내가 쌓아온 이미지가 있으니까. 미지는 감탄하는 눈빛으로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넌 정말 대단해. 10년 동안 한 번도 본색을 안 드러내다니. 유라는 커피를 마시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이 정도 연기쯤이야. 시어머니 재산 다 내 거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이런 연기 안 해도 될 거야. 두 사람의 대화는 유라의 진짜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의 가면 뒤에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여자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유라는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슈퍼마켓에 들러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과일을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관문을 열기 직전 그녀는 환한 미소를 얼굴에 띄웠습니다. 완벽한 가면을 다시 쓴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사과 사왔어요. 김 여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며느리를 반겼습니다.
벌써 돌아왔네. 친구들 만나서 즐거웠어? 네, 오랜만에 만나니 좋더라고요. 어머님, 차 한 잔 드릴까요? 유라는 부엌으로 향하며 속으로 냉소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곧 이 모든 게 내 것이 될 테니. 다음 날 아침, 강민이 출근한 후 유라의 태도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앞에서 점점 더 피곤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약간의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 설거지 좀 해주실래요? 김 여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할게.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유라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하며 은근히 시어머니를 관찰했습니다. 김 여사가 그릇을 떨어뜨리자 유라는 재빨리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몰래 녹화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요즘 손이 자주 떨리시던데. 김 여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진 그릇 조각을 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미끄러진 거야. 그래도 걱정되네요. 어머님 나이에 이런 증상이 시작되면. 유라의 말은 의도적으로 불안감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며느리가 걱정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 유라는 시어머니에게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예요. 매일 드세요. 김 여사는 고맙다며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좋은 영양제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약인지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유라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마트 다녀올게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 없어. 다녀와. 유라가 나간 뒤 김 여사는 잠시 쉬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이상하게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하네. 갑자기 왜 이러지? 김 여사는 점점 졸음이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2시간 후 유라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김 여사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유라는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옷장, 침대 밑. 그녀는 시어머니의 중요한 서류나 통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김 여사의 핸드백을 발견하고 그 안을 살폈습니다. 지갑, 신분증,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수첩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김 여사의 비밀번호와 은행 계좌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야. 유라는 재빨리 핸드폰으로 수첩의 내용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저녁 무렵 김 여사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렇게 오래 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드디어 일어나셨네요. 너무 깊이 주무셔서 걱정했어요. 유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나, 왜 이렇게 오래 잤지? 어머님이 피곤하다고 하셔서 쉬시라고 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김 여사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런 대화를 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유라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자주 깜빡하시던데. 괜찮으세요? 김 여사는 자신의 기억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라의 교묘한 심리전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나이 탓인가 보네. 그날 밤 강민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유라는 남편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이 좀 이상해요. 갑자기 깜빡깜빡하시고. 강민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었어? 유라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까 점심 먹었다는 걸 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누워서 주무시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는 그런 적 없다고 하시고 혹시 초기 치매 증상 아닐까 걱정돼요. 강민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그러셨어?
내일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겠네. 유라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심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이 하나씩 실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보. 어머님을 위해 좋은 병원에 모시고 가요. 제가 알아볼게요. 강민은 아내의 효심에 고마워했습니다. 고마워, 유라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유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무도 모른 채 강민은 아내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라는 평소처럼 완벽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에게 건넨 약은 어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김 여사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을 영양제라며 계속 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영양제 드세요. 매일 챙겨 드셔야 해요. 김 여사는 의심 없이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강민이 출근한 후 유라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요. 빨래 좀 개주실래요? 김 여사는 놀랐지만 며느리를 위해 기꺼이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 내가 할게. 너무 무리하지 마. 유라는 소파에 누워 시어머니가 빨래를 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김 여사가 어지러워하며 벽을 짚자 유라는 그 모습을 다시 몰래 촬영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자꾸 그러시는데. 김 여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어머님, 정말 걱정되네요. 나이가 드시니까 원래 아프신 거겠죠? 유라의 말은 겉으로는 걱정스러웠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유라의 은밀한 조종이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지만 그 이면에는 시어머니의 정신과 건강을 서서히 해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라는 점점 더 대담해져 갔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가 외출한 틈을 타 본격적으로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가 동네 친구들과 차를 마시러 나간 날 유라는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확인해 볼 때야. 유라는 장갑을 끼고 시어머니의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오래된 편지, 사진첩, 그리고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침대 밑에 숨겨진 작은 금고였습니다. 역시 있었어. 유라는 금고 앞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비밀번호는 무엇일까? 시어머니의 생일, 결혼기념일, 여러 번 시도 끝에 마침내 금고가 열렸습니다. 비밀번호는 강민의 생일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권리증, 주식증서, 보험증권, 그리고 여러 은행 통장들. 유라는 빠르게 모든 서류를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강남 빌딩 2채, 압구정 아파트, 상가 건물까지. 생각보다 더 많네. 유라는 통장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각 통장마다 적지 않은 금액이 예금되어 있었습니다. 총액은 15억 원이 넘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게 내 것이 될 수 있어. 유라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리한 뒤 금고를 닫았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녁 강민이 퇴근한 후 유라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님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강민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아니, 요즘 어머님이 자주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재산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되어서요. 강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어머니가 직접 다 관리하고 계셔. 내가 관여한 적은 없어. 유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노인분들 사기당하는 경우도 많다던데. 미리 대비해두는 게 어떨까요? 강민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조만간 어머니와 상의해봐야겠네. 유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유라는 평소처럼 시어머니에게 영양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요즘 금융 사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재산은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계신 거죠? 김 여사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며느리의 걱정이라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걱정 말거라. 내가 다 잘 관리하고 있어.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 여사는 고맙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유라의 마음속에는 이미 시어머니의 재산을 차지할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유라는 미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료 다 찾았어. 예상보다 훨씬 많아. 이제 단계적으로 진행할 거야. 미진의 답장이 왔습니다. 대단하다. 어떻게 할 건데? 일단 치매 의심 증상을 더 심화시킬 거야. 그리고 재산 관리 문제로 남편을 설득해서 내가 관리하게 할 거고. 유라의 계획은 철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침실에서 수집한 정보를 정리하며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그녀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유라의 다음 목표는 김 여사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주변에서 믿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모이는 꽃꽂이 교실에서 유라는 이웃들에게 슬쩍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요즘 시어머님이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어제는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시더니 나중에 본인이 넣어둔 걸 잊어버리셨더라고요. 이웃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김 여사님이 그러시다니 걱정이네. 유라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혹시 치매 초기 아닐까 걱정돼요. 혹시 어머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런 대화가 여러 이웃들과 오갔습니다. 유라는 계획적으로 시어머니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김 여사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유라가 조금씩 시어머니의 물건을 옮겨두었습니다. 안경을 다른 곳에 숨겨두거나 지갑을 옮겨두는 등의 일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가 물건을 찾지 못하면 유라는 걱정스러운 척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또 깜빡하셨어요? 지갑은 어제 어머님이 서랍에 넣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김 여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분명 지갑을 테이블 위에 두었다고 기억했지만 유라의 말에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나?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유라는 남편 강민에게도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이상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이 또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냉장고에 신발을 넣으려고 하셨다니까요. 강민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그러셨어? 네, 제가 말리지 않았으면 정말 넣으셨을 거예요.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유라의 완전한 거짓말이었지만 강민은 아내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어머니를 걱정하는 동시에 어머니의 말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은 주말에 김 여사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인지 검사를 했고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의사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검사 결과는 정상이지만 집에서의 행동은 정말 이상해요. 냉장고에 신발을 넣으려 한다든지 한밤중에 집을 나가려고 한다든지.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는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관찰하시고 이상 행동이 반복되면 다시 오세요. 유라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의학적으로 확진된 것은 아니었지만 의사의 이러한 반응은 그녀의 계획에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여사는 혼란스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니 다행이네. 나는 괜찮은데 왜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지? 강민은 어머니를 달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하신 거예요. 집에 가서 쉬세요. 하지만 강민의 눈빛에는 의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머니의 말보다 아내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유라의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후 유라는 더욱 교묘하게 김 여사를 고립시켰습니다. 김 여사의 친구들이 전화해도 어머님이 지금 주무세요라며 통화를 막았고, 친구들이 찾아와도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라며 만남을 방해했습니다. 점차 김 여사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김 여사에 대해 걱정했지만 유라가 치매 초기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이해한다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김 여사는 점점 외롭고 고립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유라야, 영미 씨가 전화 안 했니? 약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유라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영미 아주머니요? 전화 오셨었는데 약속을 취소하셨어요. 어머님이 기억 못 하시나요? 김 여사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영미와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을 기억했지만 또다시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 여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고 자신의 기억과 판단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유라가 지속적으로 주는 약의 영향과 심리적 조종으로 인해 그녀의 정신 상태는 실제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 여사는 강민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돌아오자 그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강민아, 엄마 좀 이상해. 유라가 내 물건을 자꾸 옮겨놓고 내가 기억을 못한다고 말해. 강민은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유라가 계속해서 어머니의 이상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던 터라 강민은 이미 어머니의 판단력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유라가 왜 그런 짓을 해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해. 내 물건들이 자꾸 없어지고 내가 기억 못하는 일들이 자꾸 생긴다고 해. 그때 유라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 물건을 옮겨요? 김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유라. 내가 내 지갑도 옮기고 안경도 숨기고. 유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강민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왜 이러세요?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강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의 눈물 어린 모습과 어머니의 단호한 주장 사이에서 그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유라한테 그만하세요. 결국 강민은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김 여사는 충격을 받은 듯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강민아, 너마저 엄마 말을 안 믿는 거니? 강민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유라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어머니가 요즘 자주 혼란스러워 하시잖아요. 김 여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에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라는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몰래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민은 유라를 위로했습니다. 많이 힘들지?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유라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이 아프신 거니까. 하지만 너무 상처받았어요. 10년 동안 정성껏 모셨는데. 강민은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유라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앞으로 내가 어머니 더 잘 설득할게. 유라는 남편의 품에 안겨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모든 결정권은 그녀에게 넘어왔습니다. 김 여사는 더 이상 아들에게도 신뢰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고 유라는 자신의 계획을 더욱 과감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라의 계획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김 여사의 건강까지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주던 영양제의 용량을 조금씩 늘려갔고 때로는 김 여사의 혈압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치기 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어지러움, 기억력 감퇴, 혼란스러운 언행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유라는 걱정스러운 척하며 강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강민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 큰 병원에 모시고 가자. 하지만 유라는 교묘하게 병원 방문을 미루었습니다. 내일은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모레 가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모레가 되면 또 다른 이유를 들어 미루었습니다. 그 사이 김 여사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한편 유라는 김 여사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옮기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몰래 법무사를 만나 상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어서 재산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무사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법정 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고 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해요.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의사 진단서를 받을 방법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라는 김 여사의 통장과 인감을 몰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의 서명을 흉내내어 연습했습니다. 그녀는 재산 이전 서류를 위조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여사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유라는 재빨리 구급차를 불렀고 김 여사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일시적인 뇌허혈 발작이었습니다. 혈압약을 제대로 드시지 않은 것 같네요. 약을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유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강민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유라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너무 걱정됐어요. 강민은 충격을 받은 듯 어머니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김 여사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강민은 의사에게 어머니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좀 어떠세요? 일시적인 뇌허혈 발작입니다. 지금은 안정되셨지만 앞으로 약 복용을 철저히 관리하셔야 해요. 그리고 환자분이 상당한 정신적 혼란 상태를 보이시는데 혹시 치매 검사를 받아보신 적 있나요? 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지 기능이 많이 저하된 것 같아요. 유라는 이 대화를 듣고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간의 입원 치료 후 김 여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전보다 훨씬 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유라는 이제 김 여사의 재산을 차지할 결정적인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김 여사의 서명을 흉내내어 위임장을 작성했고 은행에 가서 김 여사의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외면상으로는 약해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서서히 진실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김 여사는 약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혼란스러움 대신 날카로운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일주일 동안 그녀는 약물 없이 정신이 맑아지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라가 나를 조종하고 있었구나. 김 여사는 며느리가 방에서 나간 틈을 타 침대 밑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 그녀는 이미 의심을 품고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유라가 모르는 사이 김 여사는 며느리의 통화와 행동을 몰래 녹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녹음기에는 유라와 친구 미진의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곧 성공할 것 같아. 시어머니가 완전히 무너졌어. 이제 재산만 내 이름으로 옮기면 돼. 김 여사는 분노와 배신감에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10년 동안 그토록 신뢰했던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충격에서 벗어나려 노력했습니다. 진실을 강민희에게 알려야 해. 김 여사는 몰래 오래된 친구 영미에게 연락했습니다. 유라가 차단했던 연락이지만 김 여사는 병원에 있는 동안 병실 전화로 연락을 취했던 것입니다. 영미야, 나 좀 도와줘. 내 며느리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어. 영미는 충격을 받았지만 오랜 친구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김 여사의 부탁대로 사립탐정을 고용해 유라의 뒤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사립탐정은 놀라운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유라가 법무사를 만나는 장면, 김 여사의 통장 사진을 찍는 모습, 그리고 약국에서 의심스러운 약을 구입하는 장면까지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김 여사는 영미를 통해 이 모든 증거를 받았고 강민에게 보여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집안에 작은 카메라를 몇 개 설치했습니다. 영미의 도움으로 은밀하게 설치된 카메라는 유라의 행동을 모두 기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되었습니다. 유라가 김 여사의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 그리고 김 여사의 서명을 흉내내어 서류를 위조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김 여사는 조용히 가족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강민의 형제들과 친척들을 초대했고 변호사도 함께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진실을 밝힐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이 모임이 단순한 가족 모임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하며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모였을 때 김 여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김 여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유라는 불안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유라를 내 딸처럼 믿고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준비해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유라가 김 여사의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강민이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김 여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위조 서류까지 모든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이게 내가 말한 효심이냐? 김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인했습니다. 유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강민은 충격에 빠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유라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유라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완벽한 가면이 한순간에 벗겨진 것이었습니다. 충격의 순간이 지나고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유라는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망상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유라의 위선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김 여사의 오랜 친구 영미와 함께 변호사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공식적인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여사님의 의뢰로 왔습니다. 변호사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재산 보호 명령과 사기 혐의에 대한 고소장입니다. 유라 씨는 김 여사님의 건강을 해치고 재산을 편취하려 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유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으로 강민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건 다 오해예요. 당신은 나를 믿어야 해요. 하지만 강민의 눈에는 이미 분노와 배신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10해 동안 나를 속였어?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혔다고? 난 더 이상 널 모르겠어.
유라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아무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는 조용히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상속 포기 서류입니다. 유라 씨는 김 여사님의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포기하게 됩니다. 유라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강민은 변호사와 상의한 후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라의 범죄 행위는 명백했고 더 이상 그녀와의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내가 탐낸 모든 것, 이제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김 여사의 말에 유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간의 계획, 노력, 연기가 모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유라는 짐을 싸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탐내던 재산은 물론 강민과의 결혼 생활까지 모두 잃은 채 말입니다. 경찰 조사도 시작되었고 그녀는 약물 투여와 사기 미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김 여사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유라가 몰래 주던 약이 끊기자 그녀의 정신 상태와 신체 건강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강민은 어머니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 말씀을 믿지 않고. 김 여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강민아. 유라는 너무 교묘했어. 나도 10년 동안 속았으니까.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가족의 신뢰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김 여사는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착한 척하는 악녀는 오래가지 못해. 진짜 얼굴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거든. 김 여사의 독백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편 유라는 모든 것을 잃고 쓸쓸히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의 탐욕과 위선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친구들마저 그녀를 외면했고 미진조차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유라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완벽했던 가면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그녀의 진짜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탐욕과 교활함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 그녀의 말은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10년간의 연기와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유라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거짓된 가면 뒤에 숨은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김 여사의 집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제가 정말 효도할게요. 진심으로요. 강민의 말에 김 여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유라라는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그로 인해 더 강한 가족의 유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때로는 어둠을 지나야 진정한 빛을 볼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김 여사의 마지막 말이 이 이야기의 교훈을 완벽하게 요약해 주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 아무리 완벽한 거짓말도 영원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